2026년 1월 28일 아시아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사건 2026 글로벌 금융종합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제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숫자,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인데요. 와, 정말 드디어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5,000포인트를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사상 최고치예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시장 결과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숨어있는 AI 슈퍼사이클, 또 복잡한 지정학적 변수들, 그리고 보고서가 제시하는 퀀트 전략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2026년 1월 28일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은 실제 숫자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아 시장 전체가 붉은빛이었어요. 홍콩 항생지수가 2.5% 넘게 올랐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여기. 한국의 코스닥입니다. 무려 4.7%나 폭등하면서 시장을 거의 끌고 갔다고 봐야죠. 한국 시장 안에서만 봐도 이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코스닥이 코스피 상승률을 압도적으로 그냥 눌러버렸죠. 이 그래프 하나만 봐도 오늘 랠리의 심장, 그 중심에 바로 기술주가 있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시장을 들끓게 만든 걸까요? 보고서는 이걸 그냥 반짝 오르는 랠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AI가 주도하는 거대한 슈퍼사이클, 그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보고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 꺼내든 첫 번째 개념이 바로 전문적 논리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AI 시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국 반도체는 더 이상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필수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낮은 시간 선호입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기보다는 수십 년 동안 먼 미래를 보고 R&D에 묵묵히 투자해온 한국 기업들의 그 뚝심이 있잖아요. 그게 드디어 AI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나서 그 잠재력이 폭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개념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되겠죠. 보고서는 다른 근거들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상승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는 점, 또 나만 이 흐름에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 그리고 여러 경제 사이클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동시에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야기만으로는 오늘 시장의 이 복잡한 방정식을 다 풀 수 없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거대한 축이죠. 바로 글로벌 정책과 정치, 이 거대한 게임판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상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한국산 메모리 칩의 100%라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요. 바로 그 반대편에서는 중국이 돈을 풀어서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그런데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HBM4 같은 핵심 AI 기술의 가치가 저 멀리 있을지도 모를 관세 위협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리스크보다는 기회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이 분석 모델들은 과연 다음 달 2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고서의 예측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입니다. 2월에도 이 뜨거운 상승세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AI 관련 호재가 터져주면 최소 10% 이상, 많게는 거의 20% 가까이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까지 예측했습니다. 이런 기술주에 대한 낙관론은 특정 종목으로 들어가면 더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기술 기업인 바이두, 이 종목의 잠재 상승 여력을 무려 25.6%로 보고 있어요. 목표 주가로는 196 홍콩 달러를 딱 찍어서 제시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설계된 퀀트 전략 하나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건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보고서에 나온 전략을 그냥 설명해드리는 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전략의 핵심은요, 마치 신호등 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시장 상황을 강세, 과열, 약세, 위기 이렇게 딱 4가지 신호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각 신호등 색깔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약속을 정해두고 기계적으로 그대로 따르는 거죠. 보고서는 지금 시장을 파란불, 즉 마음껏 달려도 좋은 강세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에서 사실 공격적인 투자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예요. 아무리 파란불이어도 사고는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큰 손실을 막기 위해 VAR, 우리말로는 최대 예상 손실액이라는 아주 정교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 포트폴리오가 하루에 잃을 수 있는 최대 손실률이 1.45%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0번 거래하면 그중 95번은 하루 손실이 1.45%를 절대 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일종의 안전벨트를 매놓는 거죠.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금 정말 역사적인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묵직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거대한 AI 슈퍼사이클의 힘이 점점 더 거세지는 지정학적 갈등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